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어제 날짜로 정부에서 또 그 대책을 발표했어요. 당에서 만든 정책이죠.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정책.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6월달 이후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의 반응은 타이틀이 이래요. 자, 이 타이틀을 보면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상이 돼요. 자, 여당 부동산 보완 역시나 맹탕. 자, 세계일보에서의 타이틀이에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맹탕이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재산세만 찔끔 손본 여당. 종부세 12억 상향 조정 절대 없다. 자, 그러니까 종부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않겠다라는 거, 않겠다. 자, 기존의 좌파가 유지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냥 재산세만 찔끔 손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JTBC예요.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결론을 못 냈다. 민주당도 혼선이다. 자,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가 논의하고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결론을 아직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야. 아직도 못 내고 있다.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말 그대로 대책을 또 내놨는데 시장은 또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이에요. 자, 종부세, 양도세 결론 미룬 채 재산세만 평균 18만원 찔끔 감면. 자, 한국경제신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냥 모양새만 냈다 이거예요. 모양새만 냈다. 좌파 정책에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고 모양만 찔끔 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부산 보선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해서 여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보수적인 그나마 그 당에서 보수적인 그 김진표 위원을 모셨다가 한 게 부동산 특별위원회인데 내놓은 대책이 전혀 알맹이가 없고 맹탕했다는 거야. 자,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 이게.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려고 내놨는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내린 제가 내린 총평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대책을 보면서 느낀 게 중도 확장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민심, 부동산 정책을 완화를 해서 중도를 포용을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다음 대선에서 유리한 선거 고지를 점령하겠다, 점거하겠다. 자,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 그러한 그 중도 확장에 대한 정책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좌평양 부동산 정책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도 확장 정책에 실패했고, 자, 결국은 자기 집의 바깥에 있는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집토끼도 둘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집토끼를 단돌이 잘하고, 밖으로 나갔던 산토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산토끼, 집토끼 다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다 이거야, 못 잡았다. 죽도 밥도 안 된 대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이제 그 선거 전략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대책이라는 걸 어쨌든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 집토끼도 실망하게 되는 거고, 나갔던 산토끼도 별거 없네, 그냥 밖에서 놀자.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책별로 한번 보시죠.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 연끌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온 대책이. 자, 뭐냐면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 LTV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 우대 수준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40% 하던 것을 6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용되는 주택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누구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2030 무주택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집 마련의 기회를 폭넓게 주겠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 전략이에요. 선거 전략.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집값도 버블이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르면 그 버블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집을 사라는 얘기는 다시 연끌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좌파 정부 지속하던
그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는 거예요. 영끌에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해 주니까 집을 사라. 버블 구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선거 전략용으로 이렇게 대책을 급조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속이 없는 재산세 감면. 기존의 기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에만 적용했어요. 재산세 경감 세율을 0.05%를 6억 이하만 적용하던 것을 9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거. 9억까지. 물론 1가구 주택에 한해서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토지 공시지가는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낼 세금은 많아요. 세금을 많이 올려놓고 그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대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의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이하는 한 59만 채가 된다고 그래요. 자, 이게 혜택을 받는 건데, 자, 결국 혜택이 아니라는 거, 혜택이 아니다. 자, 이 중에 재산세 감면은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공시 가격이 오른 부분만 상쇄되면 재산세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희박하다.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 그냥 끼워넣기 대책. 우리는 완화한다. 자, 그런 그 어떤 제스처만 하는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탕 대책이라고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지역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분당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금 핫합니까? 이곳은 지금 분당 일산은 리모델링 때문에 핫한 곳이에요.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집값을 리드하는 곳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대책을 내놨어요. 분당 일산 리모델링 사업 추진한다. 자, 이렇게 내놓으면 그 지역은 더 화랑장이 되겠죠. 뭐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내놓냐 이거예요. 그러면 평촌도 내놓고 삼본도 내놓고 그러지 왜 분당 일산만 내놓냐고요. 자, 그게 말이 안 된다.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어떤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표밭에 대한 철저한 단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서 내놓는 것은 대책으로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대책에서 또 나온 게 또 공급을 한다. 자, 신도시 얘기는 없었어요. 자, 대신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 뭐 무슨 저수지까지 나오고 교도소까지 나오고 모두 내놓으라 이런 거야. 그냥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자, 그렇게 해서 또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한다. 천천히 해도 된다, 좀. 또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방은 소멸 직전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만든다는 얘기는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사람이 채워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건데 그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지금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다. 자, 그 와중에 그 노무현 정부가 만든 이 세종신도시는 요즘 동래북이 됐어요. 동래북. 참, 이건 뭐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도대체 세종에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동래북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보고. 자,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국토부에다가 토지가 있으면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거기다 또 집을 공급하게. 자, 그래서 누구나 사업 부지를 만들어서 1만 가구를 추진하겠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저수지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교도소. 아니, 왜 저수지에다 집을 짓냐고요. 왜 저수지에. 저수지라는 건 그 물을 담아놓는 곳이고, 그게 어떤 그 역할을 하겠죠. 저수지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거기다가 아파트를 또 짓냐고. 자, 요즘에 좌파 정부를 보면 그냥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냥 골프장 다 부셔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쳐.
아니 골프장을 없앨 거면 그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그러고 나서 녹지 공간을 만들든지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잖아요. 과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원도시에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고 하니까 과천시장 주민 소환 중인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용산 업무지구에 또 미니 신도시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예요, 먹거리. 아주 중요한 업무지구가 되고 관광 특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다 또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자, 수도 없이 지금까지 추진했고 그냥 무한정 공급 대책에 뭐 대책만 나오면 그냥 꼭 공급 대책을 넣어버려. 아주 그냥 정말 피곤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급 대책 내놓고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막 정책을 뒤집어 엎고 자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자 이건 바로 이제 앞에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대선이 오직 대선만 의식하는 거야. 뭐 정치라는 게 뭐겠어요. 정치라는 건 정권을 잡아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정권을 잃어버리면 패족이 되고 그야말로 칼날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대책이 나온다. 자, 그건 안 맞는다 이거죠. 안 맞는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집토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파 진영에서 좌파의 본진이 싫어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동안 집값이 오른 거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오른 건데 왜 다주택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왜 그 재산세만 올리고 세금 폭탄만 때리느냐. 자, 그러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내놓는 정책이 바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폐지예요. 그리고 세제 혜택 폐지.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집토끼가 중요해. 좌파의 본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집토끼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거야. 자, 그게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예요. 폐지. 자, 그래서 앞으로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그래요. 이거 사실 엄청난 후폭풍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거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자료조사를 다 해봐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안 팔면 중과세래. 자, 이거 6개월 내에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세입자가 있는데 어떻게 집이 팔리냐고. 그 6개월 내에 안 팔리면 LH가 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LH 헐값에 팔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집을 걷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는 폐지 안 했어요. 이것까지 폐지했으면 뭐 그야말로 임대사업자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자,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또 희생양을 만들어서 집토끼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 자, 정부가 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물량을 시장에서 나오게끔 유도하면 시장이 안정될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꿈같은 이상 스토리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이 늘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자, 지난 2월 기준 이미 임대 등록이 자동 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에 46만 8천 가구.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소된 물량이 있어요. 자, 이 물량 중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무기한으로 줬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세제 혜택을 정비하면 이제 중과세 폐지를 하면 6개월 내에 팔지 못하면 임대 등록 말소 예상 물량 약 65만 중 20%인 13만 호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왜 꿈 같은 얘기냐면 이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이게 뭐 우리가 다가구, 빌라, 원룸 뭐 그런 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떤 그 시장을 리드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 자, 그 10%도 결국은 시장에 팔기 싫으니까 싸게 팔기 싫으니까 증여로 빠지겠죠. 증여로 빠지는 물량이 꽤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나올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진 물량도 그나마도 시간 버티기로 가고 있었어요. 지금
가고 있었어요. 범불 10년이라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10년을 가겠냐? 그냥 10년을 버티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버티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나마 있는 10%도 증여로 빠지고 시간 버티기로 가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게 폭등을 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공급 물량 부족하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문제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 폭등을 하면 더 버티기로 가겠죠. 물량은 더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 대책이 나온 후에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강경 좌파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일단 고가주택 양도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반발이 심했다는 거죠. 자, 누가 반발을 했냐? 부자 감세를 내세우며 완화책에 반발해온 진성준 의원. 자,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반발이 심했다. 이 종부세에 관해서는. 자, 의총이 끝난 뒤에 페이스북에는 특유의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어진 것 같다. 자, 강한 비판을 했어요. 진성준 의원이. 당이 그만큼 그 정책에 대해서 강경파, 온건파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진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거론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산세 제도 완화하는데 종부세까지 자, 뭐 이거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2% 상위 2%를 제한할지 금액을 10억으로 할지.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6월 달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그래요. 뭐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런데 재산세 완화해주고 종부세까지 완화해주고 또 양도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것은 과세 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 자, 그러니까 12억 상향 조정은 절대 안 한다. 자, 이것도 사실 또 거의 힘들어졌다. 자, 이게 좌파 프레임이에요. 좌파 프레임.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가주택에 이제 12억을 해놔버리면 9억에서 12억 구간에도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2억에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좀 내겠죠. 그리고 다른 집을 뭐 또 사야 되잖아요. 다 이사갈 집을 또 10억에 사면 내가 세금까지 내면서 뭐로 집을 팔겠어요. 그죠? 자, 이게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이게 고가주택 기준 6억, 9억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거래도 안 되고 누가 손해보면서 집을 팔겠냐고요. 누가 세금을 내면서 집을 팔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아직도 좌파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또 양보를 안 한대요. 여기서 또 제가 그 예전에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그 전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 완화 제스처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어설프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5.27 대책이. 그래서 신문에서 맹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탕.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학과 교수 중에 두 분 유명하신 분이 있죠. 권대중 교수님하고 심교원 건국대 교수. 자, 이 두 분이 말한 거는 그 언중유골이 있어요. 자,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은 재산세 인하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갔고 거기서 감면해줘봤자 예전에 내는 거하고 똑같지 감면이 아니라는 거야.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길 만한 대책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자, 라고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자, 심교원 건국대 교수. 여당 지지층 수호와 정체성 유지를 위해 시장이나 경제 논리를 배제했다.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말 그대로 집토끼를 유지로 잡는 거예요. 집토끼 유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좌파 정책의 기본 이념을 깨질 않겠다고 해서 어설프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책성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집토끼 위주로 정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을 제도를 폐지하고 혜택을 뺏어오는 거죠. 이런 대책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적인 규제 하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대책은 중도 확장에 실패를 했는데,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20대 선거 전에 굉장히 그 여론에서 밀렸어요. 그때 그 여당에 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누구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김종인 씨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좌파적인 색깔을 약간 중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친문 세력 공천도 못 받고 막 다 쫓겨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20대 때 국회의원 선거를 이겼죠. 이겼어요. 그때 약간 이겼어요.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대선에서 중도를 포용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잡은 거예요. 자, 박근혜 정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권은 너무 우파. 보수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또 김종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 민주화 뭐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 민주화 개념을 또 거기다 도입을 하고. 자, 그래서 어떤 그 중도를 확장해서 선거에 이겼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자,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말 그대로 그 나경원 씨가 보수 세력, 자, 그런 사람들이 예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중도 성향이 강한 오세훈 후보가 됐고, 자,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제 그 중도를 포용을 하면서 보선에서도 승리를 했잖아요. 자, 다 이게 과정을 보면 결국은 중도를 포용한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는 거야. 자, 요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요즘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너무나 좌파 경향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자꾸 쏠림 현상이 가다 보니까 계속 어떤 정책의 실패를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어떤 그 부동산 완화 정책인데, 자, 결국은 더 좌파 클릭을 했다라는 거죠. 좌파 클릭을 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시대의 정신, 앞으로의 그 정권을 누가 집권하냐는 누가 중도를 포용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어차피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딱 고정돼 있고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도들은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그 중도를 포용해서 가는 정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은 이 중도 확장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봐서는. 자,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6월 이후의 시장은 분명히 불안한 시장이다. 현재 유통되는 시장에 물량도 없고 공급 물량은 너무나 먼 미래의 물량이고, 그리고 전셋값은 연말로 갈수록 폭등할 것 같고, 전셋값은 매매가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또 6월 이후에 집값이 폭등을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버블 구간이라는 거야. 버블 구간. 미국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3억 8천인데 한국의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8억이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가격적으로. 자, 분명히 버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폭등한 것은 너무나 큰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또 폭등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지금의 좌파 정부는 선거 전략에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치명타. 뭐 그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정부도 막판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2006년에 결국은 거기에 민심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경제 대통령을 뽑아달라. 앞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달라 해서 MB를 뽑았던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는 6월 이후에 폭등장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는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시장의 유통 물량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더니 임대사업자를 규제해서 임대사업자 물량이 나오길 기다린다.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올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대책이 어떤 상승의 사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이 나오면 항상 그랬잖아요. 그 대책이 나오면 별거 없네 하고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글쎄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대책은 있다고 봐요. 뭐 계획이 없겠어요. 응? 그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대책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번 6월 이후에 시장을 못 막으면
뭐랄까요,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는, 지금의 정부와 정권은 미래의 공급 물량에 목매고 있어요. 그 미래의 공급 물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석이에요, 사석. 버려진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의 시장의 물량을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또 헛발질 했다는 거야. 임대사업자 물량은 별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제 그 양도세를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 12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자 그러면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그건 또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잖아. 안 할 가능성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